안내염, 낭포 항반부종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안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백동원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인데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제 수술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내용도 많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이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이런 거 주의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게 많던데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 이후에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리면 1번 안약 제때 안 넣기, 2번 눈 비비기, 3번 염증, 4번 외상, 5번 수술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6번 병원 미루기, 제때 안 오시는 거. 말씀드린 이 6가지 잘 지키지 않으면 정말 백내장 수술 이후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각막 주변부에 한 2.4mm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어 수술을 시행합니다. 초음파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속에 인공수정체를 대체하는 방법이 백내장 수술인데 아무래도 아주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긴 하지만 물리적인 자극에 눈이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안 좋으면 감염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안약을 정말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주 무서운 합병증 중에서 감염이 되면 생기는 게 안내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명까지 갈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정말 항생제나 이런 안약들을 잘 점안하셔야 되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소염제라는 안약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염제를 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망막이나 이런 데 미세한 염증 때문에 황반이 부어오르는 낭포 황반부종이라는 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위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시력 원인 중 하나이거든요. 뭐 항생제, 소염제 이런 약들만 잘 사용해도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약을 잘 안 넣어서 생기는 합병증, 뭐 안내염, 낭포 항반부종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력 저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꼭 안약 잘 넣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 때 만든 이 각막 절개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아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뭐 외상이나 염증이나 어떤 눈에 자극이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일주일 정도는 절대 눈을 비비지 않고 가능하면 안대를 끼고 주무시게 하거나 절대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뭐 무리한 운동, 뭐 수영, 사우나 같은 여러 군데 공개된 곳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활동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한 달 뒤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나 담배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달 이후에 저희는 많이 권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 달 전에 한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한 번 맞는 백내장 수술 가능하면 잘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결국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중요한 시기별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뭘 확인하고 저 시기에는 뭘 확인하고 그때마다 저희가 약도 조절해 드리고 주의사항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말하는 이제 제때 와야 되는 시기들을 잘 지켜주셔야지만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잘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병원에서 말씀드린 스케줄대로 방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주랑 담배가 왜 수술 후에 안 좋은지 사람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상식적으로만 딱 들어도 어떤 수술이든 어떤 병이 있을 때 우리가 흡연과 음주는 피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정확한 얘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의학적으로 디테일해서 좀 그렇지만 일단 먼저 음주 같은 경우는 이 세포의 기능을 좀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음주하면 취한다고 하면은 뭐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기능들을 좀 떨어뜨립니다. 뭐 그런 게 일단 의학적인 회복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음주라는 게 사실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뭐 몇 주 지나서 한두 잔 마시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혹시라도 과음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을 막 만지고 막 안약도 제대로 안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생활 속에 어떤 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의 회복, 어떤 피부의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주의도 있는 것 같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암의 위험 인자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담배 연기도 그렇지만 그 성분, 니코틴 성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악영향을 많이 줍니다.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그런 성분들이 악영향을 주면 분명히 문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담배라는 게 연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눈을 더 건조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눈의 어떤 피부 회복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지고 하면은 사실 뭐 성분들도 있고 뭐 면역 효소 작용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복에 일단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물리적인 어떤 자극도 외상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달은 조심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백내장 수술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좋은 거에 반대겠죠? 1번 안약 제때 넣기, 2번 건조증 관리, 그 다음에 3번 비타민 A 섭취, 4번 자외선 차단, 5번 정기적인 안과 검진. 우리가 수술 이후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열심히 안약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워낙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약만 잘 써도 심각한 합병증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 제때 잘 넣기는 정말 수술 이후에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또 백내장 수술 이후에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호소하는 게 건조증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수술하면은 독한 소독제도 쓰고 마취제도 쓰고 또 기구를 이용해서 초음파로 백내장 수정체도 제거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피부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기간 동안 잘 회복을 해야 그다음에 결국 예후나 좋고 잘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건조증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눈에 좋은 전문 의약품의 안약들도 있고요. 누전 폐쇄술이라고 해서 눈물의 순환을 좀 좋게 하는 치료도 있고요. IPL 레이저라고 해서 눈물의 구성 성분을 또 질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 내 증상에 맞게 적절한 건조증 관리를 하는 게 결국 마지막 시력의 예후의 질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이제 수술 이후에 영양분의 섭취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 피부 시력 회복 아니면 신경의 건강 상태 유지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선글라스 쓰기, 모자 쓰기, 뭐 양산 쓰기에서 자외선 차단을 하거나 비타민 같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눈의 건강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때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저희 그 병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통 다음 날 확인을 하고요. 일주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오셔서 세수를 해도 되는지 샤워를 해도 되는지 눈에 물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눈 상태에 따라서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간격으로 좀 보게 되고요. 이 적절한 시기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백내장 수술은 정말 안전하고 어떤 문제도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수술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상식적인 범위예요. 당연히 안과 수술을 했으니까 안약도 잘 넣어야 되고 그다음 병원에 제때 와야 되고 만지면 안 되고 비비면 안 되고 주의사항을 지켜야 돼. 이런 거는 상식적인 범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정말 잘 지키면은 백내장 수술은 이제는 정말 안전한 수술이에요. 거의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뭐 안내염이라고 해서 1000명에 1명은 실명할 수도 있는 병이라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뭐 합병증이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이 적어졌고 그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워낙 기술과 약이 좋아지니까 또 해결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병이 이제 백내장 수술 이후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두려움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백내장 수술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백내장 때문에 뭐 고민이 된다 수술 받고 싶다고 하면 오셔서 상태에 대해 상담 받고 잘 관리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만족한 수술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안과에서 항상 주의사항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내 생활 속의 궁금한 점 나는 이런 직업인데 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냐 괜찮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메시지 주시면은 저희가 기회 낼 때 한번 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